안녕하십니까. 전주대학교 운동처방학 학생 여러분. 새학기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계획에서 제 1주차 강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먼저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 손상평가 과목은 여러분들 이학적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무릎 관절의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됐을 때 이를 어떻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증상을 확인하고 히스토리를 확인해서 어떤 검사를 어떻게 하고, 그랬을 때 이게 양성인, 어떤 경우를 양성이라 하고 어떤 경우를 음성이라 하는가, 이와 관련된, 그래서 이 상태를 지금 응급이라 볼 것인가 아니면은 잠시 응급 처치만 하고 나중에 병원으로 보낼 것인가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또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이런 임상 테크닉을 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 매우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 손상 평가의 강의 방식은 롤플레이입니다. 강의실에서 딱딱하게 하는 이런 수업이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명은 모의 환자가 되고 한 명은 검사자가 되어서 모의 환자는 실제 아픈 것처럼 행동을 하시고 또 검사자는 실제로 건강운동관리사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역할극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개인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 주었을 때 좀 더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할극을 하는데 먼저 이제 강의를 우리가 우선 여러분들 운동 상해 수업을 들어서 또 해부학 수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또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표피해부학을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피해부학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군가 또 한 명이 나와서 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동영상 강의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표피해부학은 실제로 우리가 다 만났을 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은 그래서 표피해부학을 먼저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각자의 파트너를 한 부위를 짚고 그 부위가 어딘가, 해부학적 명칭이 무엇인가,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를 짚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그렇죠. 봉우리뼈입니다. 아크로미온.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크로미온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건 뭡니까? 빗장뼈죠. 그래서 빗장뼈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 있는지, 이러한 표피해부학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롤플레이인데, 이 롤플레이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는 이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육사를 위한 운동상해라는 이 책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99페이지를 보시면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슬랩 변변 검사에서 오브라이언 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오브라이언 검사를 하도록 유도를 상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의 환자는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 어깨가 아픕니다. 어깨가 어떻게 아픕니까? 그러면 이제 모의 환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사자는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그러면 어떤 손상이 의심이 되니 어떤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브라이언 테스트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양성입니다, 음성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역할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둘이 짝지어서 A하고 B만 서로 계속하면 환자라는 게 뭐 서로 고객이라는 게 아는 사람하고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로테이션은 조별로 해서 10명씩 또는 뭐 8명씩 묶어서 이 8명이 각각 돌아가는 로테이션을 하면서 그러니까 파트너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뭐 작년에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많은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또 이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즐겁게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수업은 딱딱한 수업이 아닙니다. 매우 즐겁고 또 재밌는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대화도 하고 깨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먼저 예습을 해오신다면 훨씬 더 재미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강의를 실제로 우리가 만나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음 노트 작성인데요. 소음 노트 작성법에 대해서는 다음 제가 인터넷 강의실에서 하도록 하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역할극을 하려면 손상 부위와 그 다음에 검사 명칭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들 99페이지 보셨죠? 9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99페이지를 펴면 예를 들면 자 이렇게 검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시면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제 슬랩 병변 검사라고 나오죠. 슬랩 병변 검사는 뭘 합니까? 바로 이 검사를 합니다. 바로 어디 보자. 슬랩 병변 검사를 합니다. 그럼 슬랩 병변 검사는 이렇게 오브라이언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레포트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책에 보시면 이 책에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이 운동상해라는 책에 여러분들 챕터 11장을 보시면 11장의 목부터 시작이 되는데 목은 빼고 어깨 손상부터 해서 발목 손상까지 어깨부터 11장 어깨부터 발목까지 각각의 손상 부위와 그 다음에 검사 명칭에 대한 레포트를 써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깨 손상에서 어깨에 관련된 뭐 형식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랩 병변 그리고 대시하고 오브라이언 검사 이렇게 또는 예를 들면 98페이지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어깨 전방 불안정 검사 그리고 다시 어깨 전방 불안정 다시 해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안테리어 어프리에이션 테스트 또는 어깨 후방 불안정 검사 다시 해놓고 포스테리어 리로케이션 테스트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손으로 쓰셔야 합니다. 컴퓨터가 하시게 되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카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손으로 쓰셔서 저에게 그 복사본을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원본 쓰신 거는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깨끗하게 써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나중에 꼭 이게 필요합니다. 운동사 시험을 보든 걸음사 시험을 보든 무조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잘 작성을 하시고 저에게는 복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과제는 레포트는 언제까지 내셔야겠습니까? 우리가 수업 들어가는 실제로 우리가 오프라인 선상에서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날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만약에 제출하지 못하면 감점이 있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습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오프라인 첫 번째 그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뭐 2주 후에 볼 수도 있고 3주 후에 볼 수도 있잖아요.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꼭 우리가 오프라인 보는 첫날 바로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때 제출을 못하면 10점 만점에 감점 5점 되겠습니다. 꼭 시간을 지켜주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 258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258페이지를 펴시면 바로 여기 보시면 소음 노트 작성의 예가 있습니다. 자, 소음 노트 작성의 예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이 소음 노트라고 하는 게 뭐죠? 운동 3회 시간에 배우셨죠? 소음 노트라고 하는 거. 자, 이때 소음의 S는 subjective죠. subjective symptom입니다. 즉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subjective죠. 그 다음에 소음의 O는 두 번째 O는 뭐죠? objective죠. 바로 이게 객관적 검사 결과예요. 그래서 objective는 건강운동관리사가 이 환자를 봤을 때 보이는 징후, 사인이나 또는 피지컬 익제민 검사 결과라든가 각종 검사 결과, 여러분들이 하는 뭐 ROM 검사든 근력 검사든 이런 검사든 다 오브젝티브한 것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있죠. A는 어세스먼트입니다. 어세스먼트는 진단이라는 뜻이에요. 이 진단이라 함은 의사의 처방하에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혈액검사를 오다를 해서 혈액검사 진단을 했습니다. 또는 X선 검사를 했습니다. 또는 MRI 검사를 했습니다. 뭐 이런 그 각종 검사에 대한 진단을 어세스먼트라고 합니다. 건강운동관리사가 하는 어세스먼트는 없어요. 이거는 의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구분을 하시고요. 다음 P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계획이죠. 자, 이 A라는 증상을 느끼는 환자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 검사를 할 것인가 했잖아요. 그래서 병원으로 토수를 하면 어세스먼트가 되는 거고, 자, 토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랜은 뭡니까? 과연 이게 수술적 치료를 위해서 의사에게 또 보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을 하겠다, 아니면 이건 수술보다는 재활을 하겠다, 약물 치료를 하겠다, 뭔가 계획을 세우죠. 이게 바로 플랜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건강운동관리사라면 어떤 플랜입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느 부위가 아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상동맥 질환이 있기 때문에, 비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 그래서 이제 진단을 했더니 진단에서는 이러이러한 디스크가 경미하게 나와는 있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학적 플랜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어떤 플랜을 짜야 됩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웨이트 베어링을 하기에는 허리에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엔 넌 웨이트 베어링 엑서사이즈로 하겠다. 자전거를 태우고 그 다음에 베드에서 하는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겠다. 코어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2주 플랜을 짜고 2주 후에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이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 노트는 바로 이러한 환자를 진단하고 검사하고 처방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소음 노트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보고 자, 어디가 아프세요? 증상이 뭐세요? 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를 물어보면서 이 물어보는 게 다 이 소음 노트에 준해서 진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뭐 아이디가 있겠죠. 아이디 뭐 놓고 이름 놓고 성별과 연령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연락처나 뭐 필요하면 소속 뭐 어디 축구 선수다 뭐 이런 거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재활센터다 그러면 그 재활센터나 무슨 건강운동관리센터에 자기 상호를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가장 첫 번째 증상을 물을 때 첫 번째가 바로 칩 컴플레인입니다. 칩 컴플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주 증상이에요. 주된 주 증상.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팠어요. 그러면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 그럼 우측 무릎 통증이 바로 주증상입니다. 우측 무릎 통증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발목도 좀 아파요. 그러나 발목보다 난 무릎이 더 아파요. 라고 호소한다. 그럼 이 사람의 주된 증상은 바로 우측 무릎 통증이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서는 오른쪽 어깨 통증입니다. 저 right shoulder pain. 그래서 또 posterior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 뒤쪽 부분이 아프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는 겁니다. cheek complaint. 자, 그 다음에 이제 diagnosis 진단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고 했는데 진단이 뭐냐? 이 사람은 보니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왔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진단을 안 받고 올 수가 있는데 안 받고 온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프세요? 증상을 다 물어봐야겠지만 만약에 이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오는 앞으로는 아마 여러분들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병원에 거쳐서 병원에서 재활 운동하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단면을 갖고 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썼느냐? 예를 들면은 테레스 메이저, 마이너의 머슬의 스트레인, 2도다. 2도 염좌가 있다 이겁니다. 테레스 마이너. 테레스 마이너는 뭐죠? 회전근개 중에 하나죠. 회전근개 중에 하나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테레스 마이너는 후방에 있습니다. 어깨 뒤쪽에. 자, 그래서 이게 지금 2도 손상이라 이거예요. 2도 손상이면 부분 파일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썼습니까? 트라이셉 라티시무스 도시의 스트레인입니다. 오, 트라이셉 삼두근에 스트레인 2도 손상이 있고, 그 다음에 라티시무스에도 손상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구조물들은 다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어깨 후방에 다 착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견은 뭐냐? superior capsule or 레이브럼 손상이 의심이 되는데 운동 재활을 실시한 이후 안정성을 재평가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깨 뒤쪽에 캡슐이 좀 손상된 듯해 보이나 의사의 소견이에요. 그러나 이 수술보다는 일단은 운동 재활을 먼저 해보고 다시 평가해서 불안정이 지속되면 그럼 MR을 찍고 수술하고 MR을 찍어보고 그렇지 않고 불안정이 없으면 그냥 재활을 해서 그냥 그렇게 근육을 키워서 불안정을 막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의사의 소견입니다. 다이아고니스 진단은 이제 이 사람의 히스토리는 보니까 과거력은 없어요. 패스트 히스토리는 없는데 소셜 히스토리 이 사람은 현재 대학생이에요. 자, 엑서사이즈 히스토리 운동을 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면 MOI는 뭐냐? MOI는 메커니즘 오브 인저리예요. 손상 기전입니다. 이 사람 그럼 왜 다쳤냐 이거죠. 자, 보면 3월 19일 넘어지면서 휴머러스 프락시말 부위가 의자에 강하게 부딪혔으며 이때 수페리어 방향으로 밀리면서 포스테리어 캡슐과 레이브럼 손상이 의심이 됩니다. 현재도 근육의 스티프니스가 매우 강한 상태이며 운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이라고 썼습니다. 이 넘어졌다는 거죠. 넘어져서 휴머러스의 프락시말 부위가 뒤쪽이 의자에 강하게 충격받아요. 외상이죠. 이런 외상으로 인해서 이때 어떻게 위팔이 밀렸다는 거예요. 밀려서 부상이 온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료를 본 그 당시에도 결국 근육의 스티프니스가 딱딱해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피지컬 이재민을 해봅니다. 피지컬 이재민을 했더니 이 환자의 증상은 어깨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깨를 잘 움직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뭡니까 부종은 없고 페인 스케일이 7 정도입니다. 페인 스케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RM은 포워드 플렉션이 마일드 리미티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쭉 들어오는 포워드 플렉션을 했더니 마일드 끝점에서 약간 통증이 있고 약간의 제한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페인 스케일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네요. 자,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텐더니스 눌러서 있다 그러면 텐더니스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잖아요.
일단은 마이너스는 없다는 얘기고 제로는 0이란 얘기고 플러스는 있다는 얘기고 경미하게 플러스가 2개면 중간 쪽도 있다. 플러스가 3개면 오 매우 아프다, 매우 부었다, 매우 압통이 있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스페셜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학적 검사를 했더니 컴프레션 테스트에서 클릭 사인이 있더라. 압박 검사를 했는데 딸깍거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오브라이언 테스트를 했더니 플러스 양성입니다. 오브라이언 검사는 뭐였습니까? 오브라이언 검사는 슬랩병변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랩병변 검사를 했더니 오호 양성이에요. 그럼 슬랩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플랜을 짭니다. 플랜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뭐 재활운동을 먼저 해보고 통증 유무 또는 불안정 유무에 따라서 정밀 검사를 하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2주 동안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뭐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작성을 할 것입니까? 첫 번째는 포스테리어 숄더와 트라이셉 근육을 릴렉스 해야겠다. 왜? 스티무니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딱딱해져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딱딱해지면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릴렉스를 시키겠다. 자, 그래서 이제 핫팩을 10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ROM 엑서사이즈를 하겠다. ROM 운동 중에 첫 번째로는 스파인 포지션에서 누워있는 자세에서 플렉션과 IR, ER 호리젠털 플렉션을 하겠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모빌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트랙션 견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글라이드를 하는데 글라이드를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그 다음에 스페리어, 인페리어 네 방향으로 휴머럴 헤드를 글레노이드에서 약간씩 글라이드 엑서사이즈를 모빌라이즈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이용한 스트레칭을 실시를 하겠다 라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로는 로테이트 커프 엑서사이즈를 시키겠다. 로테이트 커플 엑서사이즈를 시키는데 1kg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 랩티션을 하겠다. 10번을 들어 올리고 내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2에서 3세트를 하겠다. 자, 덤벨과 튜빙을 이용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무게하고 반복수는 나왔는데 뭘 할 것이냐잖아요. 그래서 보면 0에서 60도까지 에이비덕션 다이나믹 엑서사이즈입니다. 0에서 60, 이게 90도잖아요. 0에서 60도까지 다이나믹하게 에이비덕션 운동하겠다. 두 번째는 플렉션 운동을 0에서부터 90도까지 0에서부터 90도까지 포워드 플렉션을 다이나믹하게 하겠다 라는 얘기고, 세 번째로는 스카플 엑서사이즈를 하겠다. 스카플 엑서사이즈는 벽 밀기, 그 다음에 지면 밀고 팔굽혀펴기를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자기 이제 서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서명을. 자,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소음 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실제 상황이에요. 이 예는 전주대학교 운동처방학과 우리 모 학생에 대한 실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모의 환자하고의 그 롤플레이를 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이 모의 환자가 과연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지를 찾아내서 이 소음 노트를 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앞 페이지를 보시면 부록 위에 이렇게 빈 소음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소음 노트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카피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카피하셔서 뭐 이렇게 모의 환자를 이렇게 뭐 진단이 어떻고 뭐 히스토리 어떻고 이런 걸 다 물어보시면서 이 칸을 메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메꾸시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현장에서 이 고액과 상담을 할 때 또는 재활 환자하고 상담을 할 때 이런 논리에 의해서 상담을 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또 능력도 또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빠뜨림 없이 이 모의 환자에 대한
이런 그 고급 정보를 통해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 훨씬 더 회복 속도가 빠르고 또 재활운동 중에 부작용이나 또 불만족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결론은 우리가 이제 수업은 롤플레이로 진행한다. 강의실이 아닌 실습장에서 자연스러운 이 형태로 롤플레이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보는 첫 번째 날에 역시 제가 서피스 아나토미를 통해서 실습을 하고 바로 롤플레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그렇죠. 과제물을 우리가 첫 번째 보는 날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야 한다. 과제물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99페이지에 있듯이 바로 손상 부위와 그 다음에 검사 명칭에 대한 것들을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슬랩병변이다 그러면 오브라이언 검사, 안티헤드로 테스트다, 죄송합니다, 어깨 전방 불안정 검사다 그러면 안테리어 오퍼레이션 테스트, 이렇게 해서 쫙 리스트를 쓰시면 돼요. 어깨별로 팔꿈치, 손목, 허리 쭉쭉 이렇게 부위별로 나눠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꼭 외워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노트에 잘 깨끗하게 손으로 작성을 하시고, 레포트는 카피해서 저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라도 이 레포트가 늦으면 몇 점? 5점 감점입니다. 10점 만점에 5점 감점. 엄청난 점수죠. 그래서 꼭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